네, 안녕하세요. 저평가 배당주 분석하는 황금 거북입니다. 챗 GPT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벌써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챗 GPT 시대에서는 어떤 투자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황금 거북이가 오늘 추가 매수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황금 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가시죠. 인텔 주식에 대해 시청자 종목 문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금 거북이는 국내 주식 위주로 분석을 하는데요. 미국 주식은 제가 사업 보고서를 제대로 읽을 수 없고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개별 종목은 투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인텔이란 회사를 모르지 않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노트북에서도 인텔 코어 CPU가 부착되어 있으니까요. 인텔은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주식 중 하나이고 시가총액이 무려 150조가 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10년 전 수준으로 회귀한 상태입니다. 기업 배당 수익률이 무려 5%가 넘습니다. 상당히 고배당 주식인데요. 배당을 많이 준다는 인텔, 지금 사도 될까란 뉴스도 나왔습니다. 배당을 많이 준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텔은 최근 실적이 부진하고 주가가 하락했으며 경기 침체 영향으로 PC 매출 실적이 악화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뉴스가 나옵니다. 인텔의 실적은 부진합니다. 그래서 긴축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인텔은 시설 투자 비용을 크게 줄이지 않았습니다. 50조에 육박하는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10년간 유럽에 108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입하겠다고 이야기한 인텔입니다. 반도체 공장을 증설한다는 것은 당장 수익으로 전환되지 않고 완공 전에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뜻이죠. 이 와중에 배당은 줄이지 않는 인텔입니다. 인텔이 배당을 줄이지 않는 이유는 주가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이지요. 반도체 산업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붉은 여왕 효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뒤로 밀려납니다. 생존을 위해서 뛰어야 하지요. 하지만 적당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과 일본의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았던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성장했습니다. 성장 수준이 아니라 일본 반도체 기업 3개, 4개를 합쳐도 삼성전자 매출을 따라오지 못할 만큼 초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쟁은 결국 기술을 쥐는 쪽이 승리하고 기술 전쟁에서 진다면 다시 따라가기 어려운 것이 바로 반도체 시장입니다. 적당히 하면 먹히는 산업이 반도체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실적 악화가 걱정되는 인텔을 매수해도 될까요? 단기적으로 보면 경기 침체에 PC 매출 하락으로 시장 분위기는 암울합니다. 하지만 챗 GPT가 발생시킨 반도체 영향은 새로운 파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관심을 받는 종목은 엔비디아와 TSMC와 같은 기업일 것입니다. 인텔은 조금 뒤에 있지요. 그렇다고 아예 기대를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인텔과 엔비디아, 삼성, TSMC 등 다양하게 반도체 주식을 매수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이렇게 반도체 관련 주식을 매수할 거라면 중복되는 성장 주식이 많은 TQQQ와 SOXL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1월에만 해도 TQQQ와 SOXL의 평가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1월이 지나 2월이 되니 SOXL은 52% 상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SOXL은 15달러 아래가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17달러이지요. 관심을 갖고 지켜보다가 저평가 구간으로 내려가면 매수하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실망하긴 이릅니다. 우리에겐 TQQQ도 남아 있습니다. TQQQ 역시 30달러 아래가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주가가 26달러입니다. 지금은 매수 구간이고 매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코스피가 다시 잘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시장에서 52주 최저가를 기록하는 코스피 종목이 보입니다. 모두 황금 거북이가 분석한 종목인데요. 최근에 CJ제일제당은 모든 52주 최저가 종목이 저평가 구간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최근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그런데 SK텔레콤은 왜 주가가 52주 최저가로 또 내려간 걸까요?
1월에 매수를 시작했었던 SK텔레콤입니다. 당연히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고 배당도 잘 지급하는 주식입니다. 분기 배당도 시작하고 있으니 미국 주식처럼 배당 수익도 쏠쏠할 텐데요. 그런데 52주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금 거북이 역시 평가 손실 구간에 있는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은 성장 주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크게 변하지 않는 주식인데요. 5년 동안 영업이익률도 6%에서 9% 사이를 기록하고 있는 안정적인 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2년 당기 순이익이 조금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네요. 재무제표가 안정적이지만 좋은 점수를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통신 서비스도 IT 서비스 중 하나이니까 미래 성장성이 밝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챗 GPT 관련 비슷한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SK텔레콤인데요. SK텔레콤의 ROE는 10%가 넘지만 2019년부터 ROE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면서 이야기했듯이 SK텔레콤은 안정성이 높은 주식입니다. 다만 황금 거북이의 투자 기준 중 하나인 부채 비율이 100%를 조금 넘고 2022년에도 150%를 유지하고 있지만 유보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면 좋은 재무 안정성을 기록한다고 할 수 있지요. 주가는 1년 동안 정직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2일 황금 거북이가 매수하기 시작한 SK텔레콤인데요. 그때보다 지금 4% 이상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락한 걸까요? 한국 기업은 한국 법을 따릅니다. 한국 기업은 정책의 수혜를 받을 때도 있고 정부 정책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SK텔레콤뿐만 아니라 KT, LG텔레콤도 정부 정책 이슈로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래도 이 영향은 단기 이벤트성 하락이라고 생각합니다. SK텔레콤 자체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잠깐 조정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지요. 주봉 차트로 보겠습니다. 고점 대비 28% 하락한 상태입니다. 2019년 저점은 4만원이지요. 황금 거북이는 오늘 추가 매수했습니다. 지금 주가는 저점 구간이고 저평가 구간이라는 생각에 추가 매수했는데요. 황금 거북이의 SK텔레콤 투자 방법은 간단합니다. 2019년 저점인 4만원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갑을 열어놓겠습니다. 200일선 아래 구간에서 마이너스 5%마다 추가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마이너스 4%였지만 오늘 영상을 만드는 김에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1배수 투자입니다. 물론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SK텔레콤이 하락한 이유도 있지만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SK스퀘어입니다. SK텔레콤에서 인적 분할을 통해 설립된 SK스퀘어. 인적 분할을 한다는 것은 돈이 되는 걸 들고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SK텔레콤의 신사업 영역을 가져간 SK스퀘어이지요. 가져갔으면 잘해야 하는데 2022년 4분기부터 적자 전환되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로 주가는 줄곧 하락하고 있었는데요. SK텔레콤이 하락한 간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신기한 종목이 있습니다. 장중에 거래가 정지된 J&K 히터입니다. 황금 거북이도 무슨 일인가 싶어서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참고로 이 종목은 배당이 없어서 영상으로 만들지 않고 있는 주식입니다. J&K 히터는 현대건설과 1843억 규모의 가열로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금액은 2021년도 매출 대비 140% 규모입니다. 그래서 잠깐 장중에 거래 정지가 발생된 것인데요. 영상으로 만들지 않고 황금 거북이도 단기 투자 연습하는 종목인 J&K 히터입니다. 아무래도 재무제표가 좋지 않으니 영상으로 다룰 필요를 못 느꼈는데요. 그래서 재무제표나 사업보고서 내용보다는 주가 위주로 단기 투자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엇 파동으로 1파, 2파, 3파, 4파 그리고 5파 하고 소리를 질러보았습니다. 덕분에 단기 투자 연습하는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J&K 히터 덕분에 용돈을 벌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참고로 황금 거북이는 장기 투자를 주로 하고 저평가 배당주 위주로 영상을 만들고 있지요.
52주 최저가를 기록하면 대부분 저평가 구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주식이 저평가 주식인지 분석은 필수이지요. 여전히 황금 거북이는 코스피 2400 이하에서는 매수 의견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그러면 더 좋은 배당주 정보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 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